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만 수북이 쌓인 중고차 매매단지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호가하던 권리금이 붙었던 이 자리에 지금은 빈 책상과 전원이 꺼진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발자국 소리만 텅 빈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칩니다. 주차장으로 나와보면 수백 대의 차량 위에 노란 낙엽과 먼지가 뒤엉켜 마치 폐차장을 연상케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손님을 맞이하려는 딜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매매 단지는 유령의 집처럼 고요합니다. 연간 360만 대가 거래되던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사실상 거래 절벽에 직면한 겁니다. 2026년 2월 기준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무려 16.8%나 급감했습니다. 10대 중에 거의 2대 가까이가 시장에서 사라진 셈이지요. 인천의 한 대형 매매단지에서는 전체 136개 사무실 가운데 18곳이 아예 비어 있고 나머지도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딜러들 뿐이라고 합니다. 한 딜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온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시장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와 재고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와 신차 할인 전쟁이 불러온 가치 붕괴이며, 세 번째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린 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몰락의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차를 한 대 사서 매장에 올리려면 자기 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을 수십 대씩 확보해야 하니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딜러들이 의존하는 것이 바로 재고금융이라는 구조입니다. 캐피털 회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중고차를 매입하고 그 차를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지요. 2021년까지만 해도 재고금융 금리는 2%에서 3%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재고금융 금리가 7%에서 10%까지 치솟아 버린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넣어두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던 이자가 갑자기 30만 원, 4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차가 팔리지 않으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차의 시세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니 들고 있으면 손에 놓으면 더 큰 손해라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한 딜러는 30대의 재고를 안고 있다가 한 달에 이자만 800만 원 넘게 나가서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 중고차 매매 종사자 수만 봐도 2021년 3,353명에서 2023년 2,544명으로 2년 사이에 800명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이고 가족의 밥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고금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확산과 신차 할인 전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중고 전기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무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은 소식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전기차 잔존 가치가 50%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서 3년 타고 팔려고 하면 2,5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왜 일반 중고차 시장까지 덮치는 것일까요?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팔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을 쏟아내면서 신차 실구매가가 급격히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기아가 EV5를 내놓으면서 실구매가를 3,400만 원까지 낮췄고 EV6의 가격도 300만 원을 깎았습니다. 현대차와 수입차 멀랜드도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차가 싸지면 중고차의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아예 새 차를 살 수 있는데 굳이 남이 타던 차를 살 이유가 있느냐는 심리가 퍼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2026년 초 조사에서 소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신차 구매를 망설이면서도 동시에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싼 차 아니면 아예 비싼 차만 찾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간 가격대의 중고차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고차 수출이라는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히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한국 중고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현지에서 신차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 중고차 수요가 폭발했었지요.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폐차세를 대폭 올리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시장의 문도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요르단 역시 2025년 10월부터 중고차 수입 규제를 시행해서 수출량이 60%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니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위기의 상당 부분은 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큽니다. 소비자에게 중고차 매매 단지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해서 전혀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사고 이력을 숨기고 주행 거래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중고차 거래 시 가장 신뢰하는 방식을 물었더니 앱이나 웹 기반 온라인 직거래가 51%였고 딜러를 통한 거래는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딜러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붐붐마켓이나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가 수수료 없이 소유주 인증과 비대면 명예 이전까지 해주는 시대에 누가 눈탱이 맞을 각오를 하고 매매 단지를 찾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고차 시장 몰락의 세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원인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시장이 무너진다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베테랑 딜러는 30년 경력을 뒤로하고 매매단지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속이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필요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이카가 발표한 2026년 중고차 시장 키워드는 호스 5글자입니다. 고연식 저가 차량에 대한 수요 폭증과 친환경차 점유율의 첫 두 자릿수 진입, 그리고 온라인 인증 서비스의 확대가 핵심입니다. 연식 1년에서 5년차 차량의 거래는 전년 대비 13.5% 감소한 반면 6년 이상 된 차량의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투명한 정보와 신뢰를 제공하는 인증업체들 뿐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만 봐도 2020년 366개였던 매매업체가 2024년 294개로 72곳이 문을 닫았는데 그 빈자리를 온라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보이듯이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옛날 방식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사후 보증이라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분들께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인증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0만 대가 거래되던 거대한 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생계와 수조 원의 금융이 얽힌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판단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